미션이 주어져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원래 성조숙 중에 이제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아이가 제가 인큐텐에 들어오기 전에 성조숙 등 이제 판정을 받고 이제 주사를 맞고 있던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엄마였는데, 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큐텐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제 의사 선생님의 말을 굉장히 신뢰를 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이제 의심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들어와서 이호성 박사님을 만나면서 그때 이제 이호성 박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성조숙증에 대해서 살짝 여쭤봤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은 해주셨는데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그때 진짜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이제 뭔가 선택을 했는데, 그게 내 아이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가서 이제 저녁에 가서 막 밤을 새면서 막 검색을 해봤던 기억이 있어요. 좀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이제 좀 자료를 조사를 해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유튜브를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성장 주사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부작용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부작용 사례랑 조심해야 되는 사례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는데 성조숙증에 대해서는 좀 그 주사에 대해서는 그 대부분 이제 안전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막 좀 이렇게 저도 그래서 결국은 어디서 찾아봤냐면 제가 성조숙증에 대한 그런 그 주사에 대한 그것들을 어 진짜 맡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맡고 있는 엄마들, 맡고 있는 이제 그런 커뮤니티에서 이제 찾게 되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경각심을 더 크게 갖고 또 의사에 대한 약간 이제 너무 그 사람들의 말도 너무 믿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성조숙증. 성조숙증은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나 지금 아이가 어리신 엄마들은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성조숙증이라는 게 이게 저는 이게 통통한 아이들, 키 큰 아이들, 이런 아이들 이제 많이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조숙증이 오는 거에는 외용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병원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마른 아이들도 많고, 키가 작은 아이들도 많고, 요즘에 이제 남자 아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성조숙증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조숙증을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진짜 많이 늘었어요. 10년 새에 2.6배라고 하는데, 솔직히 주변의 엄마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면은, 그냥 귀찮아서 안 가는 엄마들도 있고, 어느 정도 의사 선생님이 이제, 추적을 요하거나, 아니면 그런 치료를 요하는데, 선택하지 않는 엄마들도 많고, 이런 것까지 따져본다면 훨씬 더 많지 싶어요. 그래서 성조숙증도 이제 검색을 해보면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또 병원도 가보면 제가 저희 딸 예약하는데 4개월을 기다렸어요. 4개월인가 6개월인가. 그래서 딱 저희 딸 생일 직전에 만 9세였거든요. 만 9세까지 이제 의료보험이 되니까 딱 그 직전에 이제 선생님을 딱 만날 수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운이 좋다고 생각을 했죠. 생일 직전에 만나서 보험을 받고 이제 치료를 이제 시작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 이게 성조숙증이 좀 가보면 이제 여자애들이 병이라는 이제 그런 인식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남자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표면적으로는 이제 성조숙증은, 막, 그, 결국은 내분 비장애물질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얼마나 진실인지 한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센터가 더 안 떨리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성조숙증이라 뭐든지 항상 정의가 중요하잖아요. 자, 그럼 성조숙증은 뭐를 지칭하냐면 아이가 정상적인 사춘기가 차근차근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일반적인 시작 연령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2차 성징을 나타나는 상태를 이제 성조숙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유방의 발달로 알 수가 있고, 남성의 경우는 음모 발달이나 고환의 크기로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자는 8세 이전, 남자는 9세 이전에 사춘기가 시작되면 성조숙증으로 진단한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여아 8세는 만 8세를 의미를 하더라고요. 남아도 만 9세. 이때 시작되면 이제 병원에서는 성조숙증으로 이제 진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성조숙증의 주요 문제점에는 이제 성조숙증이라는 게 이제 나타났을 때 이제 주요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조숙증의 가장 큰 주요 문제점은 이제 빠른 골성숙이에요. 이제 뼈가 빨리 성장을 해버리니까 이게 천천히 성장을 하면서 정상적인 속도로 크면 키가 어느 정도 클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정상적인 속도보다 이제 빠른 뼈 성장이 일어나면 성장판이 빨리 닫히면서 키 성장에 이제 제한이 온다고 이제 많이 병원에서 말해주고 이게 주요 문제점으로 갖고 있는 게 이제 엄마들이 굉장히 키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저도 저희 딸을 주사를 맞히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뼈 검사를 했는데 2년이 빠르대요. 2년이 빠르면 이제 성조숙증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성장판으로 추측을 했을 때 뼈 나이로 추측을 했을 때 155cm까지밖에 안 큰다는 거예요. 그게 최대 키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가슴이 이제 철렁한 게 이제 막 주변에서 가끔씩 보면은 이제 저는 제 키가 보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사람들의 약간 어떤 게 있냐면 약간 그런 무슨 피해의식? 이런 것들을 조금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고, 이제, 다 사람들 좀 키가 적정선으로 크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아이가 작은 게 싫으니까, 이제 주사를 맞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맘카페를 들어가 봐도, 아니면 뭐,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이제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엄마들이 가장 많이 성조숙증에 대한 치료를 선택하는 게, 결국은 키더라고요. 내 아이 키가 작으면 어떡하나. 키가 여기서 멈춰버리면 어떡하나. 이게 가장 큰 동기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주요 문제점이 이게 아마 많은 동기가 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성조숙증 같은 경우는 이제 정서적 스트레스, 사회적 압박, 타인의 성적 관심. 타인의 성적 관심은 뭐냐면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적으로 이제 성조숙증이 오면 빨리 발달이 되게 되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아이를 뭔가 성적으로 바라본다던가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 게 이제 성적 관심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가 큰 불편함이나 혼란이나 뭔가 이제 불안도 줄 수가 있죠. 그게서 문제점이라고 하고 또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대사 문제, 생식 문제, 기타 등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심리적, 사회적 성숙도가 또래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높지 않은데 성적으로 이제 성숙해 보이니까 여러 오해를 살 수가 있고 또 이제 특히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성징이 빨리 나타나면 다른 아이들에 비해 나 혼자만 나타나니까 조금 뭔가 위축되거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또 성조숙증이 오면서 사춘기가 빨리 오는 거잖아요. 사춘기가 빨리 오면서 이제 그 사춘기가 온다는 건 이제 감정의 변화가 오는데 그런 것들이 빨리 오게 되면서 이제 갈등도 이제 많이 부모와의 갈등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갈등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성조숙증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조숙증의 제가 원인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번에 이제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진성 성조숙 중에서 조금 말이 어려운데, 결국은 이제 성선자고 호르몬이 조기 활성화되어 발생하는 사춘기로 정상적인 사춘기가 과정이 너무 일찍 시작되는 경우를 이제 진성 성조숙증이라고 하는데, 가장 흔한 원인이 특발성입니다. 특발성이라는 말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왜 특발성일까요? 자, 그리고 이 진성 성조숙증의 또 다른 원인 중에는 뇌 구조적 문제, 또 뇌기형 또는 가족력, 이것들이 여기 안에 포함된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가상성조숙증이라는 또 말이 있는데, 이거는 뇌하수체와 시상하부의 성선 자극이 없이 성호르몬이 난소나 고환동에서 과도하게 분비되어 발생하는 경우, 이제 성호르몬의 과도한 분비로 발생되는 원인을 이제 가성성조숙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원인에는 성선, 이제 종양으로 인해 과도하게 이제 에스트로겐이나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유발되거나 부신질환, 부신종양, 부신과양성증을 해 성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나타나는 경우 또는 호르몬 생성, 이것도 역시 부신이나 다른 조직에서 호르몬을 생성하는 종양이 유발될 경우 또 외부 호르몬 노출, 아이가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을 포함한 외부 호르몬 크린 약물 등에 노출될 경우, 그러니까 외부를 통해서 이제 호르몬에 노출이 될 수 있을 경우에도 이렇게 성조숙증이 나타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또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아마 인큐테나 하시는 분들이라면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이제 많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가 요즘에 글리포세이트나 GMO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환경적 요인은 너무 당연하게도 플라스틱, 농약 아니면 우리들은 굉장히 화학물질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세상이 발전하는 만큼 알지 못하는 화학물질은 많이 발생이 되고 공장에서 뿜어내는 화학물질 이런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을 우리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인체에 들어가서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성호르몬처럼 작용해서 뭐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찾아보면 쏠쏠하게 있더라고요. 비스페놀 혹시 들어보셨나요? 막 어떤 BPA라고도 하는데 예전에 저는 이 비스페놀을 예전에 이제 아기 키울 때 아기를 낳고 나서 이제 젖병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젖병을 선택하면 뭐 PP도 있고 뭐 BPA 프리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종류의 플라스틱이 있었는데 거기에 꼭 BPA 프리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비스페놀 같은 물질이 이제 내분비를 방해하니까 아이들 젖병이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기업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 또한 또 성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뭐,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죠. 비만은 예전에도 비만은 그 지방세포에서 예전에 이제 그 성조숙증에서 비만세포에서 성장 호르몬과 비슷한 호르몬이 이제 발생이 된다고 하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비만은 지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이 생성되기 때문에 체지방이 많은 아이들은 성조숙증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 유전적인 요인이 또 부모가 성조숙증을 겪었을 경우에는 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희 때는 성조숙증이라는 게 딱히 이슈가 안 돼 있어서 저는 제가 성조숙증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생리는 초등학교 때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유전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 및 정신적 요인. 요즘 아이들은 진짜 스트레스가 많죠. 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요즘 아이들 보면은 초등학생이 더 바빠요. 학원의 스케줄을 다 채우다 보면 집에 오면 뭐 8시, 9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초등학생인데 수업 시간 맞추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학원 시간들이 뭐 예체능 다니고 수학 다니고 영어 다니고 막 하다 보면 이제 어떤 그런 수업을 이렇게 시간을 맞추기가 힘든 거 보면 아이들이
많이 또 지쳐 있어요. 제가 영혼이 나간 눈이라고 하는데, 엄마들은 이제 모르시죠? 엄마들은 모르시죠? 애들은 보내기만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진짜, 아이들이 영혼이 많이 나가 있고, 참, 애들도 또 직접적으로 말해요. 넌 여기 왜 오니? 물어보면 엄마가 가라고 해서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 이런 사회적 현상들 또한 이제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이제 많이 피폐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성조숙증의 발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심리적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미쳐서 사춘기 발달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참 이제 환경적인 요인에서 GMO에 대한 이제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GMO 기사를 찾아보면 한국이 식용 GMO 수입국 1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GMO 재배는 허용하지를 않는데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예를 보면은 제가 식품을 사서 보면은 거기에 이제 저는 그걸 많이 봐요. 원재료에 대한 그걸 많이 보는데 거의 다 수입산이에요. 그리고 국산은 아마 이제 너무 비싸니까 식당 같은 데서도 이제 많이 사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우리는 GMO에 많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심은 이제 호박인데 여기서 GMO가 검출이 됐어요. 검출이 되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적발이 된 거예요. 근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땅덩이가 아무리 좁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정부가 일일이 다 나서서 이거를 검출해낼까 이게 적발해낼까 싶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일일이 감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검역에 실패한 정부는 사후 조치에 있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문제의 주키니 호박이 사용된 가공식품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시행했다고 했지만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계속 추가로 검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국가에서 막고 있지만 이게 이제 개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한 예로 우리는 양귀비가 재배가 불법이잖아요. 그리고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이 그 창고에서 몰래 기르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몰래 몰래 하는 거를 국가가 알아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게 계속 노출이 될 수밖에 없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막 그러니까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노출이 되어 있는다고. 심지어 여성용품에도 이제 글리포세이트가 발견이 되고, 또 어린이 백신에서도 이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이 되고, 또 GMO로 인한 이제 아동 성조숙 등도 이제 폭증을 했다고 하고, 또 환경 호르몬도 항공 호르몬이 아까 이제 소아청소년 내분비 교란 물질을 이제 발생시키고 또 여러 참 이렇게 보면 우리 환경 자체가 그냥 여기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게 제가 조심한다고 저는 이제 먹거리를 많이 조심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게, 저는 먹거리 한정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먹거리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뭐 GMO 같은 건 내가 진짜 모르고 있었다는 거 많이 깨달았고, 이거 자체가 그냥 일상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안전하게 벗어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심지어 마스크 엄청 씌우셨죠, 코로나 때. 근데 몇 마스크에서도 성저숙질 유발유료가 유해 물질이 이제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우리가 만든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 실체는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인 거.
우리가 성조숙증 치료는 꼭 해야 할까? 꼭 해야 한다고. 저는 정말 하고 싶었는데, 대부분 엄마들이 조금 그냥 검사를 하러 가잖아요. 그냥 검사를 가서 이렇게 이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 의사 선생님은 조금 굉장히 강력하게 말을 하세요. 엄마한테 선택권을 주지만 엄마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거는 어떤 일이 발생해도 엄마 책임이라는 말이잖아요. 전 좀 그 말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웠는데 엄마 책임이요? 엄마 책임인데 아이가 뭐 성장판이 빨리 닫혀서 키가 작을 수도 있고 빠른 사춘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울증도 올 수 있다고 하고 온갖 부작용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을 아이가 좋은 쪽으로 이제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죠. 저도 그랬었고. 근데 제가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이거는 이제 남자아이 같은 경우인데, 남자애들은 고환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이건 나중에 불임과도 이제 연결이 되고, 또 성조수증에 대한 그 진단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국가에서 그 성조숙증 진단 연령을 낮췄어요. 그러니까 성조숙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아가 만 8세였잖아요. 그 만 8세 이전에 진단을 받으면 국가에서 건강보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나이를 7세로 낮췄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들 사이에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7세로 낮추게 되면은 엄마들은 더 일찍 검사를 받게 되고 아이들은 더 빠르게 그 성조숙증 그 주사 그 환경에 이제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더 빨리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되고, 더 일찍 시작해야 되는 거고, 또 맞출 수 있는 나이도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나이까지 1년이란 세월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병원 입장에서는 요즘에 진짜 가보면요, 저희 아파트 단지가 병원이 하나, 가정의학과가 하나가 있는데, 가정의학과예요? 근데 거기도, 어, 성장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아예. 소아과 선생님, 전문 선생님만 한 명을 두시고 이제 성장 진단을 내려서 성조숙증에 대한 검사를 하는 그 아예 그 당이 또 따로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성조숙증이나 성장 치료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졌고, 또 병원은 거기서 수익을 많이 얻게 되다 보니까 유명했던 병원의 유명한 원장도 결국은 한 층을 성장 치료 층으로 만들고 그 전담만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거기를 갔었거든요.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 이제 수익을 많이 내고 싶으니까, 웬만해서는 이제 진단을 이제 내려주시겠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단을 받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이제 아이를 조금만 더 키우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이제 막 챗GPT한테도 물어보고 저 이제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가장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척추측만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척추측만트 제가 분명히 사진을 놨었는데 이게 척추측만트 잠시만요. 이게 척추측만증 사진이에요. 제가 척추측만증의 아이를 한번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오래 못 앉아 있는 거예요. 오래 못 앉아 있으니까 이게 허리가 아파서 오래 못 앉아 있으니까 한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엎드려서 막 하고 불편하니까 방바닥에 앉았다가 침대에 누웠다가 막 이렇게 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안 그랬으면 저도 이제 심각성을 못 느꼈는데 걔는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오래 이제 앉아 있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보니까 척추가 이렇게 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 측만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척추가 휘어진 정도의 각도를 재서 이제 그 위험성을 판단을 하는데 완치가 없다라고 합니다. 한번 척추 측만증이 생기면 완치를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한 거죠. 평생 허리를 아파가지고 고생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키가 작은 채로 사는 게 낫냐. 그래서 저는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삶의 질은 편안한 몸에서 나오니까 저는 이거 보고 나서 이제 확 경각심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면 성조숙증을 부모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만들다가 이게 시간이 나빠가 부족해서 말도 못해. 근데 그만두었는데요. 이제 뭐 치료하고 뭐 치료 네? 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성조숙증 진단을 받은 부모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자, 성조숙증 같은 경우는 이제 성조숙증 부작용이 있어서 척추측만증이나 이제 여기 안에 뭐도 있냐면 골다공증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조숙증이라는 거는 이제 급격하게 뼈가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제 뼈가 성장을 하는데 대부분 저희 요즘은 이제 토양의 질도 안 좋아졌고 우리가 이제 GMO라던가 글리포세이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굉장히 몸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죠. 공격을 많이 받는데 아이들이 이제 급격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이제 급격한 성장을 하면서 그 많은 영양소의 이제 부족을 겪는 거예요. 그 많은 영양소의 부족을 겪는데, 거기를 그때 빨리 채워줘야 되는데, 이때 또 우리가 이거를 모르는 상태로 있으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저번에 이제 선희 사장님의 교육에서 들었던 것처럼 나쁜 물질들이 글리포세이트라던가 그런 물질들이 이제 그 안에서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호르몬 교란이라던가 아니면 염증 발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로 인해서 아이들은 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사도 마찬가지예요. 주사 같은 경우는 성조숙증 주사 같은 경우는 그 주사를 맞는 동안에는 성장이 엄청나게 더디게 돼요. 성장이 엄청나게 더디게 되고, 저 같은 경우도 다현이가 한 6개월인가 8개월 정도 이제 주사를 맞았는데 1cm인가 크더라고요. 1cm인가 그러니까 성장을 이제 지연을 시키면서 거기서 말하는 거는 지연을 시키는 건데 이 주사를 이제 끝마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급격한 성장이 확 이뤄지게 된답니다. 그러면 뼈가 갑자기 확 자라게 되고 그때 되면은 그때 이제 척추가 휠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조숙증 부모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결국은 우리가 엄마들이 많은 선택을 하는 이유가 키 때문이잖아요. 키 때문에 성조숙증은 이제 그 치료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키도 영양소 결핍하고 같이 간다는 거죠. 제가 저번에 이제 키 성장에 대해서 했듯이 단백질과 칼마디케, 미네랄 이런 것들이 부족했을 때 우리들은 그거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아이들은 성장을 못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좋은 영양을 이제 채워주게 되면은 저희 다현이 같은 경우는 그거를 주사를 멈추고 이제 573을 한번 했어요. 근데 573이 저는 이제 다현이 디톡스를 위해서 한 거였는데 573에는 단백질하고 올인원 톡수하고 유산균하고 미네랄이 그러니까 멀티비타민이 필수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배고파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백질을 좀 많이 먹였고요. 단백질을 거기 있는 양보다 조금 많이 먹이고 그리고 이제 멀티비타민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먹였는데 제가 저 그때 그 거기서 쟀을 때 이제 142cm였는데, 그게 이제 끝나고 한 8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그게 끝나고 이번에 키를 재보니까 한 150cm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병원에서 판정낸 키는 155cm였어요. 얘는 155cm 이상 안 큰다고 해서 저는 이제 여기서 제가 다행히 그것들을 채워주면서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조숙장 주사를 맞지 않기로 하고 여기서 이제 배운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다 보면 원인이 어느 정도 이제 보이잖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성조숙증도 증가량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GMO는 계속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고, 척추측만증도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표현이 같이 가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그것들이 이제 병원 측이나 이런 데서는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지만, 저는 우리들은 유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제 뭐, 커뮤니티 같은 데 글을 봐도 그렇고, 결국은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이의 뭔가 내 아이의 뭔가 성장을 위해서 선택한 게 내 아이의 건강을 해친다면 부모는 과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가 엄청난 국가였잖아요. 근데 그 로마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뭐를 봤냐면요. 나비라는 것을 한번 봤어요. 납으로 인해서 납이 옛날에는 제련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납이 성질이 되게 무르기 때문에 로마는 되게 그때 그 당시에도 발달된 국가여서 수도관이 있었잖아요. 그 수도관을 납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끓이는 냄비, 뭐 그릇 이런 것들을 이제 납으로 많이 만들었는데 특히 이제 부유층들이 포도주를 끓여서 많이 먹었다고 해요. 근데 부유층들이 이제 포도주를 어디에 끓였냐? 납으로 만든 그런 그릇에 이제 포도주를 끓여서 많이 마셨는데 그 당시에 그 지배층들이 이상 증세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신 이상이 많이 와가지고 또 로마가 멸망한 한 원인이라고 하거든요. 이처럼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도 저희들도 이게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 게 우리도 이제 환경적으로 굉장히 나쁜 곳에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성조숙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환경으로 인한 34대 질병도 그렇고 많은 질병들이 늘어나고 이거는 결국은 사람들을 점점 피폐하게 만들어가고 사람들의 건강을 있- 많이 해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채워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알아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고 병원도 돈을 벌어야 되고 의사들은 자기 분야만 알게 되고 여기 와서 또 느꼈던 게 이제 의사들도 공부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옛날 지식을 이제 그대로 갖고 오는 건데, 이게 과학이 발달되면서 새로운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새로운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제 또 많은 질병들이 발생되는 그 원인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잘못돼서 이런 병들을 얻거나 이런 현상에 취하게 되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우리를 지키기 위해, 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음, 더 공부를 많이 하면서 잘 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너무 많이 부족한 강의였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